다음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과학 치안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경찰청 이동규 자치경찰 기획계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자치경찰 기획 담당 이동규 경정입니다. 먼저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발표해 주신 그 전영수 교수님 그리고 고용주 원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자치경찰제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치경찰 R&D의 어떤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먼저 발표해 주신 두 분 그 박사님의 말씀이 저희 가슴을 너무 때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전에 이미 우리 학계 그리고 지역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사실은 오늘 이제 알게 됐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더더욱 울림이 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용주 원장의 말씀 중에 제가 핵심 키워드를 세 가지를 꼽아 본다면은 바로 이제 지역 그리고 융합 그리고 안전 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이라는 가치를 상당히 이제 중시하셨고 그리고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문사회 내지는 과학기술이 서로 융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즉 안전의 가치를 도모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요. 이것이 바로 자치경찰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자치경찰제의 핵심 가치가 바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협력 소통이라는 것은 칸막이가 아니고 서로 간에 그 칸막이 경계를 허물고 서로 융합이 됐을 때 이 가치가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의 가치와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즉 지역의 문제 근본이 되고 있는 노령화 문제라든가 절추산 문제라든가 그리고 관련해서 과학 치안이 기반이 되는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 부분들이 정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큰 배움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그 추진 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더불어서 오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치경찰 R&D 관련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치경찰제는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근 80여 년 가까이 매 정부마다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그 논의의 그 단초는 바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성, 이 권력 집단의 어떤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에서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이 자치경찰제가 논의가 돼 왔었고요. 특히 이제 지난 90년대 이후에 지방자치가 새로 다시 한번 이제 시행된 이후에 이 관심이 점차 고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DJ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었고 특히 그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도에는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가의 의무로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이 두 가지를 국가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현재도 지방분권 특별법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조항입니다. 다만 이제 역대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모델을 논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그 단계를 거치면서 그 논의는 계속 그 답보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전국 도입은 무산이 됐었습니다. 다만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이 제정이 되면서 제주특별법 내에 제7장의 자치경찰 조항을 삽입을 함으로써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제주도는 제주자치경찰단이라는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운영이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정부의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도해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를 다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가경찰 14만 인력 중에 4만 3천 명의 인력을 시도로 이관을 해서 시도에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만드는 소위 말해서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형에 대한 입법 발의가 있었고요.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마는 마침 또 그 시기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을 하고 국가 재정 문제 그리고 기타 현장에서 혼란이라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2020년도에 일원화 자치경찰제 법안이 발의돼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고 각각의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지휘 감독을 하고,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에 별도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도록 경찰권을 분산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작년 7월 1일 이후 전국 17개 시도에 18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17개 시도의 18개 위원회는 경기의 경우에 경기 남부, 북부 2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치경찰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가 되지만 경찰 사무에 대한 치안의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어떤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한다든가 또 소속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을 통한 어떤 그 심의 의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이 설치가 됐고요. 기타 조직은 그대로입니다. 즉 기존의 경찰 조직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다만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분산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그 이원화 모형 논의할 때 애초에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됐었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현행 그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시도경찰청 이하의 경찰 프로세스와 경찰의 업무 그리고 경찰의 책무는 동일합니다. 과거와. 그래서 112 신고를 포함한 기타 경찰 업무의 처리는 과거와 동일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현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경찰 조직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면에 현장의 혼란이라든가 치안 공백 없이 새로운 경찰의 체제를 바꾸는 자치경찰제가 그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이런 장점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치경찰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경찰법 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자치경찰 그 이 제도는 결국 시도에,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좀 더 안전하게 또 주민들이 경찰 행정에 관여를 해서 경찰의 어떤 그 치안 활동의 방향성과 목표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게 취지입니다. 따라서 자치경찰 사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 내 생활 안전이라든가 교통 안전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라든가 일부 수사 사무 그리고 다중이집 행사 관련된 지역 경비, 이런 부분들이 자치경찰 사무의 대표적인 사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도가 작년 1월 1일자로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고 시행 이후에 시도에 이제 관련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는 그 시범 운영 6개월 단계를 거쳐서 작년 7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에 전면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그리고 그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또 개선하고 또 발전해야 될 나가야 될 방향들이 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 세부 실천 과제로 명명을 하고 이원화 자치경찰제 마련을 위한 모델 선정 그리고 그 시범 실시를 통한 전국 전면 시행,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국정과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국정과제를 포함한 경찰의 어떤 그 조직 내지는 권한 또 민주적 관리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9월에 설치가 됐고 그 세부 분과로 자치경찰 분과가 구성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치경찰 분과에서는 매월 2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현재 3회 회의를 거쳤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4차, 5차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세 분의 위원과 정부위원 세 분이 참여를 해서 현재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계,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그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모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경찰제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유형이 없습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어떤 정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역사, 문화,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전 세계 흐름이고요.
특히 이제 자치경찰제로 그 나라의 그 경찰 체제를 운영해 온 나라들은 최근에 국가경찰의 어떤 그 효율성이라든가 획일성 이런 어떤 그 통일성 이런 차원의 가치를 중시해서 국가경찰 요소를 많이 그 가미를 하고 있고요. 또 국가경찰 위주로 운영되어 오던 나라들의 경우에는 자치경찰 요소를 계속 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국가경찰 요소와 자치경찰 요소가 융합되고 있는 그런 방향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지금과는 또 다른 또 더 많이 발전되고 성장되는 과정으로 나갈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 이제 논의의 그 핵심이 되고 있는 자치경찰 R&D가 바로 자치경찰의 어떤 그 발전과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그 저희 그 자치경찰 그 협력 정책관님께서 축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회 변화에 대응해서 그런 과연 경찰이 이런 변화된 사회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4차 산업혁명으로 그 대별되는 여러 기술 과학 기술의 발전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새로운 위협으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청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실천 전략을 가지고 미래 치안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과학 치안입니다. 과학 치안을 통해서 과거에 인력 위주로 운영되던 경찰의 조직 운영과 그리고 그 집행 프로세스를 과학 치안으로 뒷받침하겠다. 두 번째는 플랫폼 치안입니다. 바로 어떤 그 협업을 통해서 이제는 경찰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사실 과거의 경찰 개념을 보게 되면은 국가는 곧 경찰이고 또 그 경찰의 개념 중에서 일부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라든가 복지 분야를 계속 탈락시켜 오면서 경찰의 기능을 전문화해 왔던 게 바로 경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와 동일시됐던 경찰이지만 이 경찰이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정부 기관 내지는 지역의 지방의 정부들이 각각의 역할 또 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한 플랫폼 치안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부분이 두 번째 실천 전략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국경 없는 범죄가 바로 이제 범죄 일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실천 전략으로 경찰의 미래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과학 치안인데요. 과학 치안과 관련해서 경찰청에서는 지난 9월에 미래 비전 2050을 포함한 경찰 미래 발전과 관련된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 치안 전담 조직을 보다 확대하고 전문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치안 산업 박람회를 통해서 올해 이제 치안 산업 대전이라는 이름으로 더 확장돼서 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학 치안의 어떤 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 치안 R&D와 자치경찰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과학 치안 R&D 경찰의 이제 R&D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국가 R&D 전체 예산은 0.2%에 불과합니다. 경찰의 과학 치안 R&D 예산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R&D의 어떤 수준을 보게 되면 GDP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R&D 예산의 총액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 6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치안과 관련된 치안 R&D 예산은 0.2%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 1% 이상 과학 치안에 투자하고 있는 R&D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경찰청에서 과학치안 정책팀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학치안 R&D는 기본적으로 현장 실증 위주입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를 수집을 하고 현장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실증을 통해서 현장에 제공하는 그런 R&D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112 신고 보이는 112라고 해서요. 아까 이제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신고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상황을 영상으로 또는 소리로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실천이 되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바로 접이식 방패인데요. 이 부분도 현장의 필요성에 따라서 수년간의 연구 개발을 거쳐서 접이식 방패를 개발을 했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 6개국에 현재 시제품이 출시가 돼서 해당 국가와 수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사진은 이동형 지문 인식기입니다. 지문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실종자라든가 또는 주치자 또 정신 잃은 이런 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상당히 중요한 초동 조치가 되는데요. 초동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경찰 관서로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형 지문 인식기를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지문을 확인하고 신원을 특정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의 절차가 훨씬 간편해지고 또 주민 안전에도 크나라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학치안 R&D를 통해서 경찰이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자치경찰제 시행과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 R&D와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은 저희 경찰청과 또 과학치안진흥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자치경찰 R&D 이외에 다른 R&D 사례는 없느냐?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또 지역에서 R&D 그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과기정통부에 그 과제 응모를 해가지고 그 치안 드론, 섬 지역을 순찰할 수 있는 드론 사업을 제시를 했고 당선이 돼서 특별 교부세를 포함한 재정 지원을 받아서 현재 이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섬이 많지 않습니까? 섬이 많고 각각의 개별 섬에 경찰관들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 관사가 없는 곳도 많고요. 이런 곳의 어떤 그 치안의 특성, 즉 전남 지역의 치안 특성이죠. 이 특성을 반영을 해서 각 섬을 순찰하는 장거리 드론을 개발합니다. 드론을 개발하고 또 육지 또는 지상에 있는 관제센터와 이 드론이 이 좀 무선으로 연결이 돼서 관제센터에서 드론을 통해서 그 예를 들어 순찰하고 있는 그 섬 지역의 안전 사항을 이제 전달을 한다든가 또는 범죄 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관제센터에서 드론을 통해서 직접 지시하고 경고하는 이런 시스템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이제 R&D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전남의 사례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 순찰 로봇인데요. 바로 이제 그저께 관악구에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했던 사안입니다. 이런 특히 이제 그 자율주행 기술이라든가 또는 AI 또는 빅데이터로 활용한 이런 그 치안에 결합한 이런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교통안전 시설이라든가 교통안전 체계 그리고 교통안전 프로세스를 그 새로 설계하는 그곳에 활용하는 형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편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고 또 이런 것들이 모여서 바로 R&D의 주요 그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 R&D가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국가경찰 중앙 집중적인 R&D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R&D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채택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 R&D를 통해서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R&D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런 R&D를 통해서 그 지역이 바라고 또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과학치안진흥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행히 이제 내년 예산안에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거친 예산 그 전체 규모가 현재 그 국회 심의 단계를 거치고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단계가 상당히 그 미약하고 작은 단계지만은 적소성대라고 했습니다. 작게 쌓아서 크게 이루는 자치경찰 그 R&D가 됐으면 하고요. 바로 초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경찰 R&D를 통해서 자치경찰 R&D가 보다 더 자치경찰제가 보다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규 기자님. 수고해 주신 이동규 기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